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팅은 이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시진핑과의 미팅을 마치고 트럼프가 오후 1시쯤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대를 저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왜 김정은이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생각해 본다기보다 어느 짐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언급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라도 다시 오겠다.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 언론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보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트럼프의 구애가 심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생존에 직결되어 있죠. 이제 다극화를 위해서 북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기술 자본과 남한의 지원, 그리고 북한의 생산력, 이걸 통해서 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입에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있었고 아마 제가 기대컨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대로 됐었으면 오히려 조금 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핵심적인 건 이거죠. 트럼프가 미중 회담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정은 만나러 곧 다시 올 것 이렇게 했는데 요 앞뒤로 말을 몇 마디 더 했어요. 저는 그게 크게 시사할 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미중 회담은 사실 미국이 원했던 것만큼 안 했어요. 그걸 아마 지적하는 국내 언론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보내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게 이재명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느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에이펙에서 원래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트럼프와 이재명은 한 팀이 분명해요. 그들이 일본도 준비시켜 놓고 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지금 안고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계속 웃는 낯으로 해외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핵심이 빠졌어요. 그 핵심의 정점에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미팅이 있었다는 게 확실시되고 원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원래 이재명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시진핑, 그 다음 김정은. 그래서 시진핑한테는 관세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 50 몇 %에서 40 몇 %로 내려갔어요. 우리는 15%로 낙작받죠. 우리 협상을 잘해준 거예요. 투자라는 부분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요. 상한선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관세거든요. 자, 동남아 국가들도 16, 17, 19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근데 중국도 사실은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중국이 합의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미국과 이번 말레이시아 사전 협상에서. 그런데 지금 다시 미국이 입장을 틀었다 이렇게 봐져요. 어중간하게 했어요. 어중간하게. 그러면서 내년 4월에 중국 방문하겠다. 자, 그것은 김정은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미팅이 어중간한 결론에 도달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라면은 우리 관세 협정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중국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국면으로 탁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 국면의 핵심은 북한과의 대화, 평화, 그리고 다자구도. 그러면서 그 물결로 휩쓸고 갔었어야 되는데 북한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먹였는데도 김정은을 다시 만나러 올 것. 이건 미국이 그만큼 지금 구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역할이. 김정은이 절실할까요? 핵무기를 없애는 게 그렇게 절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예. 저 이것은 여러 가지를 반증해요. 이렇게 저기 뭐야 문전 박대를 받았는데 좀 이따 김정은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지침자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돌아가면서까지.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미팅이 약간 어설프게 끝났을 정도로. 자, 그러니까 한국과의 미팅에서도 뭐 공동 성명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중간하게 된 거예요. 이재명도 실망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도 여기에서 약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도 느끼는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대해야 된다. 예, 북한을 너무 우리 편의에 맞춰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 너희는 어차피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갔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자, 볼게요. 오늘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합의한 부분은 오늘 1시간 40분 동안 개최를 했는데 시진핑도 좀 어색했을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중간한 미팅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양쪽이 티격태격하면서 합의하고 주거니 받기니 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큰 타협안을 생각하고 왔을 것이고 승리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면서 확 뒤집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안 온다 했더니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 1시간 40분 동안 했고 여기서 핵심은 내년 4월 트럼프 중국 방문이래요. 자, 저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돼야 돼요. 미국이 관세를 조금 올려서 관세 혜택을 세계 최고의 소비국으로서의 혜택을 본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직접 투자 같은 거 해서 미국의 경기에 미국 산업에 투자되는 거 이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서 원상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우리의 시간표는 되게 빠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다시 만나러 오겠다에 앞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측한 부분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블러핑과 돈키호테 지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본이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달러에서 다른 돈으로 갈아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이 좋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재명과 트럼프의 어떤 도취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었다. 김정은의 입장을 생각 안 한 부분이 있었다. 그 점을 푸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의 입장을. 이번 미팅에 등장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푸틴도 그 누구보다도 김정은하고 트럼프 미팅을 이번에 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납득을 했다. 전부 다. 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중재자 역할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실수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한테 맞추려고 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으로 날라오는 비행기 내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쐈다, 괜찮다, 10년 동안 계속 싸웠던 거니까 신경 안 쓴다, 만나고 싶다. 그런데 한국 와서 이재명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안 만난다고 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블러핑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본인들이 트럼프한테 알려준 거니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또 드렸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려준 거고 우리가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임박해서 그 의견을 들었고 강훈식이 이미 북한과의 어떤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다. 자, 우리가 중재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을 10분 이해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 측면이 있다. APEC이라는 것에 경주 APEC이라는 것에 딱 맞춰놓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달라이 노릇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온면무새를 가다듬고 정중앙에 다시 가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이야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쪽은 아마 실수를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김정은의 신뢰를 100% 얻지 못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둔 측면이 좀 있고 본인의 어젠다는 너무 강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부적으로도 북한에서 가장 신뢰하는 남쪽의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 다시 등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사나 이런 것으로. 예. 지금은 너무 기술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협상한 게 중국하고 미국 간에는 중국 히토리 수출 재개하기로 화해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산 대두를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콩이잖아요. 대두. 이게 식용유 만드는 거거든요. 폭락을 하면서 트럼프 지지 기반인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관세 조금 낮춰준 거예요. 50 몇 %, 40 몇 %로.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원래 그게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북한하고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트럼프도 뒤 인정하지만 너무 내 중심적이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내가 너무 고르지 않았다. 이런 식의 멘트를 던진 거거든요. 예, 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확전 피한 미중 베스트 추가 관세 없을 듯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게 원래대로 회복될 거다. 베스트는 패배한 듯한 중국은 승리를 잡은 듯한 지금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버텼더니 미국이 결국 포기했다. 이것은 원래 그들 사이에 관세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상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중국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올렸어요. 북한이 안 만나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처리를 하고 중국 방문하는 날짜를 저는 미국 중심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4월. 그러면 그 전에 북한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같은 방식 말고. 예, 지금은 트럼프가 자신의 김정을 못 만난 데 대해서 김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되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빠듯하다. 예, 진실의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절차를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의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중재를 다 이재명이 맡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안이 도출돼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문재인이 등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 했죠. 트럼프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재명한테 맡겨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는 이재명을 믿고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게 마지막 순간에 통보를 받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 점은 트럼프가 덮어두고 자기 잘못이다라고 지금 안고 갔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의 말과는 다르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의 거동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 쪽을 접촉을 하고 있었다. 근데 확실한 신뢰관계는 회복이 못 됐다. 예. 원래는 남북이 마음의 동의를 가지고 합심을 해서 서로 신뢰를 근거로 미국에 작업을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남한이 너무 손을 잡고 거기에 북한에 작업을 하는 분위기로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줄 때 받아라. 이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됐던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재명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죠. 이 에이펙을 앞두고 방산 수출을 위해서 촉진을 위해서 유럽을 갔다.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어요. 방산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 돌아와서 그 성과도 없었어요. 에이펙 며칠 앞두고 왔죠. 예, 그때 이미 어떤 느낌을 받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최선을 다했겠죠. 남은 기간 동안. 트럼프 오기 전에 해보려고. 트럼프는 날라오는 과정에서 최고의 지원을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막판이라도 남한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오케이를 북한 쪽으로 받아내면 내가 머무는 것을 하루 이틀 더 머물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담은 이런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한테 큰 부담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김정은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다 될 것처럼 해놓고 트럼프가 막판에 털어버렸다. 지금도 너희들이 주도하고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가품이 된 셈이기도 해요. 이런 접근 방식 갖고는 안 된다. 옛날이랑 다른 게 달라진 게 없다. 근데 트럼프는 이재명을 믿고 있었고 이재명이 가운데서 중재자가 잘못됐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이걸 회귀를 해보면은, 자, 10월 28일 날 최순희가 푸틴을 만났죠. 러시아를 가서. 이때 결정된 거예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러 갔겠습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푸틴도 강력하게 만나기를 기대하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아마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으로 북한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하면 지난번하고 똑같다. 좀 더 너희가 너희의 말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만도 못했다. 오히려 남한하고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덜러리로 세우려고 그런다. 이런 느낌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9월 베이징에서 김정은과 북러 관계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오늘 시나리오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계속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푸틴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당연히 트럼프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왜 김정은이 틀어졌는지.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아까 이재명이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래 됐다 하는 말이 그것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네. 자, 이게 트럼프가 한 말이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앵커가 멘트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주요한 언급은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지 자막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막을 켜고 AI 자막을 켜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비용으로서 이것도 참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잘렸지만 무례한 행동이 됐을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곧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김정은 만나러 코앞에서 거절당했는데도 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맡겼던 이재명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러 오겠다. 감정 표현 없이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까 말한 이게 지금 어두운 것들은 곧 정리될 거다. 그 부분하고도 같은 거예요. 즉 협상의 태도를 달리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미팅에 대해서 정작 상대방의 입장은 안 중요해요. 그걸 느꼈다고 봅니다. 앞에 지금 잘린 말은 뭐냐면 이 중국과 연이은 만나자고 한 것이 무례했다 생각해. 즉 이 말은 트럼프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봅니다. 다 해줬다고 봅니다. 이 말은 바로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마음 편하게 딱 해놓은 다음에 성기에 도취하게 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을 만나서 모든 걸 뒤집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하고 북한이 친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동을 APEC이라는 그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우리 쪽의 잘못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죠. 둘은 혈맹이고 미국과 한국이 혈맹인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었어요. 같이 싸웠으니까. 몇십만이 죽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중공군이. 지금 구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원하는 게 다자사회, 다극화 사회잖아요. 그럼 중국도 우리 이웃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 계속 이웃이 될 거다. 시진핑 만나는 거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내일 미팅할 거다, 모레인가. 그런데 정작 북한이 중국과 어떤 이웃 관계가 될 건지 다자간으로서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지 못했다. 그냥 부속물이다. 어떻게 뜯어먹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런 대접 나 받을 수 없다. 지난번에 한번 당했는데 또 그러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아유 나 할 말 없네. 네 말이 맞다. 자, 그래서 푸틴한테 돌아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한국 쪽에서 남한 쪽에서 북한 쪽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들어갔을지 제가 봐서는 푸틴 쪽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최순이가 만나러 갔으니까 이야기 들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 이야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안 만나는지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거기에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화 안 냈지요. 짜증 안 냈지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곧 그칠 것이다. 즉 나의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트럼프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느 순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나리오로 따라서자면은. 자, 러시아가 당연히 이번에 푸틴이 올 일은 없죠. 트럼프 거기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에이펙에 알렉세이 오베르추크라는 부총리를 보냈는데 이 제목 뽑힌 거 보시죠. 러시아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 의지에 모든 조치 환영. 예,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었어요. 뭔가 오류가. 북한의 비중이 떨어지는 듯한 그게 이재명의 색깔을 강하게 내기 위한 과정에서 조금 바람을 좀 많이 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지지해 주잖아요. 예,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대해서 살짝 미안한 기색이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제대로 처신해야 돼요. 트럼프가 방향을 잡아놨거든요. 이제 제대로 해야 돼요. 두 번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타스에 보도된 트럼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럼프는 김정은 만날 걸 확신한다. 자, 이렇게 푸대접 받고 이렇게 구애를 여러 차례 걸쳐하면서 푸대접 받고 돌아가면서도 반성하고 이렇게 말하기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노발대발하고 막 폭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북한에다가 막 항공모함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김정은한테 이 자체가 인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응하는 인상을 이재명도 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용을 볼까요? 여기 있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러 다시 올 것. 이게 한국에 많은 기사들이 뽑은 제목이에요. 근데 그 위에 제가 줄 그은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제목에도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시간표가 빠듯하다. 지금 엄청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표가 빠듯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드렸어요. 저게 바빴어요, 마음이.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해주면 당연히 따라온다. 내가 없고 자존심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치부가 된 거예요. 처리가 된 거예요. 단지 중국을 넘겨뜨리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된 거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다자주의도 아니죠, 사실은. 자, 우리 이재명이 미국에 지난번에 정상회담 가서 우리만 투자하지 말고 너희들도 투자해 한국에. 그러면 그게 진정한 다자주의 아니냐? 안 그러면 패권 사회하고 똑같은 거지. 미국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블랙락 투자하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북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도 놓치고 미국도 놓친 거예요. 이것까지 해결하면서 더 부드러운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라. 우리는 못한다. 우리 살림살이 옛날보다 나아. 지금 러시아도 도와주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솔직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가 빠듯하다. 내년 4월에 중국 가기 전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무지하게 바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각도로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의 몸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